네, 7월 6일 아태미경제TV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는 방송, 우리 개인 투자자들 가장 사랑하는 방송, 개인 투자자들의 지킴이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그 어떤 펀드 매니저에도 뒤지지 않게 만들어드리는 방송입니다. 자, 어제 미국 시장은 좀 조용했습니다. 미국 시장은 좀 조용했는데요. 나스닥도 별다른 장중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나스닥 시장 어제 소폭 하락 정도 했는데요. 별다른 변화는 없었고 여전히 다시 그 최고치 위에 근방에서 움직이고 있다. 어제는 그나마 좀 눈에 띄었다면 테슬라가 그나마 어제도 상승을 해서 장중에 등락이 있었습니다만 다시 최고치를 기록했다. 테슬라가 300슬라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엔비디아 같은 거는 어제는 소폭. 그 다음 마이크론 같은 거는 요즘 좀 약하죠. 마이크론은 아무래도 HBM에서 좀 뒤진다. 지금 HBM은 SK 하이닉스가 50%,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40%, 마이크론이 10%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렇지 않나 싶네요. 자, 그 다음에 요즘 해외 증시도 일본도 전고점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대만 증시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다들 좀 숨고르는 분위기고요. 그 다음에 환율은 중국 위안화는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중국 그 당국이 환율 위안화 상승을 억제하려고, 환율 상승을 억제하려고 애를 씁니다만 쉽지 않습니다. 일본 엔화도 고점 근방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원화는 다시 1300원 밑으로 이제 6월에 무역 수지가 흑자났다 하니까 내려오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우리 시장을 둘러싼 환경은 무난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 속에서 어제 제가 데일리 설명을 좀 해드렸겠는데요. 사실은 제가 7월 5일에는 이번 주 화요일에 굉장히 실망을 했었어요. 뭐냐면 7월 4일 월요일 날 테슬라가 그 다음에 리비안이 2분기 차량 인도량이 예상치를 상회하는 테슬라가 아까 44만 6천 대, 46만 6천 대인가요? 리비안이 14,000대가 그렇습니다. 시장 예상치 리비안은 한 10%, 테슬라는 한 2만 대 정도 인도량이 더 늘었다. 그래서 전기차가 잘 팔린다. 중국의 그 비아디도 마찬가지예요. 비아디도 좋다. 전기차가 지금 호조를 보이고 있다. 사실 이거는 굉장히 본질적인 요인이거든요. 본질적으로 전기차가 지금 예상보다 더 활성화되고 있다 했는데 7월 5일날 주가가 싸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그럼 이렇게 본질적인 재료가 나와도 못 오른다면 뭐가 나와야 주가가 올라가지? 이런 그 근본적인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원인은 공매도가 정말 붙어 있어요. 이 공매도 때문에 안 되나? 막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그런데 어제 개장 초반만 해도 별게 재미가 없습니다. 한 10시 20분 지나서부터 2차 전지가 쭉 고개를 들면서 강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때 제가 어제는 우리 정의원님만 모시는 정의원 방송이라서 정의원님들께 아침 방송을 마치면서 지금 2차 전지 관련된 한 10%에서 쭉 오르는 자인 됐으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그런 일이 가시화 됐는데요. 결국은 저한테 시장이 아직 그 실망하는 거는 일러 하면서 어제 수요일 2차 전지들이 일제히 큰 폭 상승하면서 7월 4일 하루 가지고 판단할 일이 아니야 이렇게. 그래서 어제 대주전자재로 이런 종목 딱 양봉이 보이죠, 의미있게. 그래서 대체로 모든 종목들이 2차 전지들이 4월 초순 정도의 고점을 찍고 거의 석 달 가까이 조정을 받았거든요. 보면 충분히 조정을 받았고 이제 고개를 드는 시점이다. 그래서 어제 보니까 동박주들이 좀 어제 올랐어요. LG, 롯데에너지솔루, SK
솔루스 첨단 소재도 어제 좀 올랐습니다. 그다음에 양극 칼물질은 어제는 코스모 신소재가 좀 도드라졌었고요. 수산화 리튬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어요. 생산하는 하이드로 리튬 포스, 가공하는 미래나노텍, 강원에너지 이런 종목들이, 미래나노텍은 미세 가공이고요. 강원에너지는 무수 가공, 물을 빼버리는. 그다음에 어제는 실리콘 음극재도 굉장히 강세를 좀 보였죠. 그다음에 기타로브, 에코프로 여전히 신고가 냈고요. 금양도 어제 강세를 보였고, 코스모 확도. 그래서 어제는 뭐 전반적으로 다 강세를 보였지만 특히 이런 소테마들이 강세를 보였는데 힘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중에 대주전자재로 나노신소, 요렇게 두신과 연기금이 다 매수를 했는데 실리콘 음극재에 대해서 관심이 조금 증가하는군요. 네. 자, 여기서 드디어 제가 7월 3일 날, 이날 에코프로가 폭등을 했잖아요. 20% 폭등하면서 여기에서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때 제가 데일리 제목을 공매도 세력이 항복을 했다. 공매도 세력 항복 선언. 이렇게 제가 잡아봤었는데요. 사실이었네요. 그래서 어제 보니까 공매도 세력들이 7월 3일에 27만 주나 공매도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1%가 한 번에 줄어버렸어요. 잔고 비율이 1%가 한 번에 줄어버렸고요. 그래서 그날 외국인이 고탁 시장에서 4,700억을 샀는데 이 상당 부분이 역시 이 공매도 환매수에 사용됐구나. 예, 드러났습니다. 7월 3일이. 근데 보니까 6월 29일부터 뭔가 변화가 있었네요. 6월 29일부터 외국인이 줄이기 시작했죠. 공매도가 줄어들기 시작해서 6월 28일 날 보면 공매도 잔고비 6.5% 가장 높았는데 이후부터 줄어들기 시작했고 또 6월 29일부터 코스닥에 대한 외국인 순매도가 줄어들기 시작했거든요. 이걸 볼 때는 6월 29일부터 이제 에코프로에 대한 공매도가 줄어들기 시작을 했다. 그리고 7월 3일 날 정점이 있다. 이랬고요. 어제 7월 5일 날 또 외국인이 어제 한 1,000억 정도 샀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7월 5일에도 또 공매도가 상당폭 줄었겠구나. 그래서 일단은 에코프로에 대한 공매도 급감 현상이 뚜렷하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이 이날이죠. 이날 27% 줄어든 날이 이 날입니다. 큰 양봉이 난 날. 그래서 7월 3일 날 에코프로의 20% 급등은 그냥 공매도 환매수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결국 제가 그동안 누차 좀 상상을 해봤던 공매도 세력들이 똥줄이 타가지고 더 이상 못 견뎌서 숏스퀴즈, 담보 부족 때문에 서둘러 허겁지겁 사는 현상이 나타나고 그걸로 인해서 주가 급등이 나타나는, 이는 순전히 수급상 문제죠. 수급상 문제. 뭐 재료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제 남은 거는 이게 확산되느냐 하는 겁니다. 다른 쪽으로 확산되느냐. 1차적으로. 그래서 지금 근데 어제는 느낌이 에코프로 BM이 좀 눈에 들어요. 에코프로가 어제 외국인 순매수가 많았으니까 이것도 또 환매수를 했겠죠. 규모로 볼 때는 한 10만 주 내외 정도는 어제 또 환매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는 확실히 공매도 환매수가 시작되는데 에코프로는 아직 뚜렷한 조짐은 없어요. 근데 어제 보면서 어제 2위였잖아요. 에코프로도 서서히 발동이 걸리는구나. 그렇잖아요. 어디서 옆에 누구가 공매도를 엄청 치다가 확 환매수했다. 이런 얘기 들면 내 마음도 쫄리잖아요. 제가 환매수했네. 나도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지금 에코프로 BM의 공매도 세력들이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보면 외국인 순매수 1, 2위 종목과 3위 종목은 차이가 크죠. 그래서 어제 외국인 골탁 시장에 1,000억 이상 순매수한 것은 요거 때문이다. 그렇군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오늘 관전 포인트 에코프로 BM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환매수를 시작하느냐. 요게 지금 흥미거리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본다면요. 결국 여기서 된 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제 화요일 방송 드리면서 그동안 그 시장의 중심이 AI 열풍이 불면서 이쪽이었는데 이게 거의 한 2달 정도 강세를 보였지 않습니까? 근데 주가가 뭐 천년만년 올라가나요? 기억나시죠? 올 2월부터 한 4월까지 2차 전지가 엄청 올랐죠. 그때는 뭐 2차 전지가 하늘을 뚫고 올라갈 것 같았잖아요. 근데 이렇게 허망하게 조정을 받습니다. 주식시장이 그런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은 AI가 무슨 하늘을 뚫고 같이 최근 2달 올랐지만 마찬가지로 2차 전지처럼 맥없이 꺾여서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주식시장입니다. 그래서 이 흐름이 한 2달 정도 강세를 보였던 AI에서 한 석 달 정도 조정을 보였던 2차 전지로 무게중심이 옮겨갈 가능성이 있다. 왜? AI는 엔비디아가 깜짝 실적을 내놓으면서 AI 열풍이 다시 불을 붙은 거거든요. 근데 지금 2차 전지는 테슬라, 리비안, 중국의 비아디, 그다음 리비안 다 지금 깜짝 실적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니까 2차 전지도 뭐 부족할 거 하나 없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연 2차 전지로 뭔가 변화가 갈 가능성이 높다. 자, 여기 제가 좀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 뭐냐. 지금 엔비디아의 GPU 때문에 직접적 수익은요, 그냥 SK 하이닉스입니다. 그냥 SK 하이닉스 하나뿐이에요. 직접적은요. 왜냐하면 엔비디아 GPU에 12층짜리 디램 덩어리가 있어요. 12층을 이렇게 쌓아 올린 거죠. 쌓아 올린 건데 이 디램 덩어리가 6개가 들어가거든요. 엔비디아 GPU 같이 맞물립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GPU가 뭐 A100이 있고 H100이 있고 H100이 한 3배 비싸죠. 이것들이 팔릴 때 HBM3 6개도 기본적으로 묻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이닉스는 직접적인 수혜주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는요. 지금 장비주들 예를 들면 시중에는 한미 반도체가 여기서 DC 본딩으로 들어간다. 또 이오 테크닉스가 드릴링 장비가 들어간다 하는데 이건 모를 일입니다. 그 미래셋 리포트를 보면요, 한미 반도체 장비는 안 들어간다. 앞으로 HBM3E, HBM4 차세대 제품 여기는 공동 개발 지금 하고 있을지 모른다. 이런 뉘앙스의 리포트도 있어요. 미래셋은 한미 반도체가 안 들어간다고 리포트가 나와 있어요. 자, 이런 얘기가 왜 나오냐면요. 일단 SK 하이닉스 누구를 만나보세요. 반도체 공정이 얼마나 복잡하고 길고 복잡하고 그렇으면 기술 발전은 또 얼마나 빠릅니까? 그러니까 이 라인을 전반적으로 아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그 사람 어떤 하이닉스 직원 만나가지고 야 한미 반도체 장비가 들어가냐 물어보는 게 의문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 동진 세미캠 회사 가가지고요. 회사 케미칼 중에 이런 거 생산하냐 하면 물어보면 글쎄요 그럽니다. 수백 종을 생산하는데 그걸 생산하는지만 아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미 반도체에 간다. 이오테크닉스가 가가지고 SK 하이닉스의 이 공정에 당시 장비 쓰입니까 하면 확인 안 해줍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반도체 회사들은 굉장히 보수적이다. 쓸데없는 얘기했다가 기술 유출도 될 수도 있고 이런저런 얘기 때문에 반도체 회사들은 IR도 잘 안 하고요. 이런 거 확인도 안 해줍니다. 결론은 뭐냐? 모른다는 거다. 이 장비가 저도 제 카페에 후공정 장비들 쫙 정리를 해놨지 않습니까? 후공정 장비들 쭉 정리를 해놓고 유튜버들도 후공정 장비 이런 게 후공정 장비가 있다. 후공정 장비 생산 기업 이게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모르고요. 그냥 가능성 있죠. 가능성.
가능성. 그 중에서 보면 여기는 안 해놨네요. STI. 이는 하이닉스하고 SK 하이닉스하고 리플로우 장비를 공동 개발하는 건 있어요. 요거는 뭐 나름 근데 이 공동 개발하고는 지금까지 별로 안 팔렸어요. 하여튼 공동 개발한 적은 있습니다. 드린 게 뭐냐면 STI 같은 게 CCSS 센트럴 케미컬 스플라이 시스템이 주력인 회사거든요. 이게 그 반도체는 디스플레이 공정의 핏줄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케미칼들을 적재적소에 적기에 정량을 공급하는 핏줄. 그래서 반도체 인프라에 해당하는 이 매출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리플로우 장비는 글쎄 이게 얼마나 팔릴지도 모르겠고 이게 얼마나 의미 있는 규모가 될지도 모른다 하는 겁니다. 그 외에는 뭐 그냥 다 가능성이죠, 가능성. 물론 뭐 이런 투자가 늘어나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근데 이게 하더라도 얼마나 의미 있는 규모일지 또 모르는 일입니다. 그냥 지금 다들 우리가 그냥 엔비디아 가고 한다 바람이죠, 바람. 될 수도 있겠지? 엄밀히 말하면 그렇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과연 누가 얼마나 어느 정도 수혜를 볼지는 잘 모른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제가 조금 심하게 표현을 쓰면 지금 막연한 기대감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부 프로텍 같은 경우는 프로텍을 한번 봐드리면요. 프로텍이 어디 갔나요? 네. 프로텍 053610인데요. 그런 걸 우리가 예감할 수 있는 게 053610 회사를 보면 이 프로텍이 굉장히 주식을 사랑하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도. 왜냐? 네, 자사주 취득을 지속적으로 해야 돼요. 자사주 비중이 네, 한 18% 되는 아마 상장사 중에 제일 높을 겁니다. 자사주가 18%나 되는데 관계사 알파텍이 2분에 매각을 해버 일부 지분을 매각을 해버렸어요. 36,000원대. 그럼 이때 이렇게 주식을 사랑하는 회사가 관계사가 지분을 일부 매각했다. 이 말은 야 지금 주가 상승은 택도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 아닙니까? 회사 입장에서 저 뭐지? 뭐 AI? 하면서 우리가 오르는데 이거 뭐야 해서 파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정말 AI HBM으로 해서 막 장비가 막 불티나게 나간다 하면 팔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이 자 지금 저쪽이 HBM 처리 관련주들이 나쁘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나쁘다 이런 얘기는 아닌데 우리가 엄밀히 말하면 지금은 순전히 기대갑니다. 순전히 기대갑니다. 근데 또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은 2차 전지가 지난 2월에부터 이렇게 4월까지 정말 하늘 천장 없이 올라갈 때 그 다음에 우리가 허망하게 긴 조정이 왔듯이 마찬가지로 AI 관련주도 그런 조정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근데 2차 전지를 한번 살펴보면요. 2차 전지는 막연한 기대감은 아니잖아요. 지금 다 매출이 나고 해서 지금은 이제 다 수혜를 보는데 누가 많이 보느냐 이 싸움이잖아요. 2차 전지는. 지금 이것 가지고 얼마나 많이 보느냐 가지고 싸우니까 2차 전지는 막연한 기대감은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기업들의 매출이 처음에는 양극 활물질만 나다가 어제는 대주전자재료가 블룸버그하고 인터뷰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매출은 한 200억 대지만 앞으로 매출이 네, 급증할 거다. 이런 것도 났었는데요. 그래서 2차 전지도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제 주도주로서 바통을 이어받는다 해도 옆에서 특히 뭐 논리적으로 본질적인 측면에서 논리적으로 시비 걸 게 없다. 자, 그래서 아직 판단은 이릅니다. 아직 우리가 뭐 낙관하기는 이랬고 과연 2차 전지가 다시 뭐 바통을 이어받을지 같이 조정에 들어갈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우선 관찰하려면요. 에코프로는 이미 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공매도를 줄이고 있는데 나머지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 공매도 상위 종목. 이걸 우선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 종목도 공매도가 이제 줄어들기 시작한다 하면 2차전지 전반으로 좀 바람이 불 것 같다. 그러니까 왜냐면 LNF, 에코프로, BM, 엔캠, 성일, 하이텍 전부 다 방비를 상당히 끼는 종목들이잖아요. 이런 종목들이 공매도가 줄어들면서 지금 에코프로처럼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파급력이 크겠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2차 전지 장세가 다시 온다 하면요. 이전에는 에코프로 지난 1분기는 에코프로가 굉장히 주도를 했지 않습니까? 에코프로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 이런 주식들 주로 이제 포스코 케미칼, 포스코 퓨처엠이죠. 이런 류들이 어떻게 보면 좀 양극 활물질 이게 큰 덩어리로 분위기를 선도를 했다면 앞으로는 제가 볼 때는 분리막과 전해액, 리튬염 이런 거 이제 IRA 그래서 지난 1분기에 할 때는 뭐 이제 분리막, 전해액, 리튬염 이런 종목들이 시장에 관심 못 받았어요. 그때는 IRA가 본격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IRA가 3월 31일 날 발표를 했죠. 그래서 앞으로는 분리막, 전해액, 리튬염 이런 주식들이 IRA의 최대 수혜주죠. 이런 것들이 이미 뭐 SKI 테크놀로지, WCP는 이미 시동을 걸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산화 리튬, 탄산 리튬 이런 소재, 그 다음에 니켈 도금 광판 실리콘 원곡지 요거는 원통형 배터리와 LFP 배터리의 비중이 늘면서 이런 이들의 단점, 에너지 밀도를 음극제로 보완하려고 하는 시도 때문에 요런 류 주식들이 앞으로는 좀 선도를 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이건 순전히 제 생각입니다. 자, 요런 정도를 염두에 두시고 보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요런 류 주식, 그 다음에 공매도 상위 종목, 요런 주식 중심으로 2차 전지 종목들을 보신다면 과연 2차 전지가 바통을 이어받는지 실패를 하는지 드러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제 다들 톡방에 나왔죠. 어반 리튬 하이드로 리튬의 새만금 착공은요. 17일 7월 17일 오후 2시 아마 제가 볼 때 그동안 좀 공지가 올라갔다 내렸다 한 거는 아마 VIP들 도지사나 막 새만금 청장이나 이런 분들 일정 맞춘다고 그렇지 했지 않겠나 싶습니다. 회사야 뭐 착공식 하는 게 뭐 큰 게 있겠습니까? 변수가. 근데 7월 17일 날 그래서 이게 상당히 큰 의미를 가질 것 같습니다. 각각 1만 톤이거든요. 소재가 1만 톤은요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양극 활물질 이런 거 막 수십만 톤 보셔가지고 아이고 1만 톤이 코딱지만해 그렇지 않습니다. 소재 단에는요 그 리튬염 중앙 DNM은 2만 톤 공장을 짓는 걸로 알고 있는데 2만 톤, 만 톤만 해도 상당히 큰 규모입니다. 미국의 알버말이 한 5, 6만 톤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착공을 하면 굉장히 이제 그때부터는 정말 쟤들 진짜인가 보다 하면서 당연히 장기 공급 계약 우리랑 하자. 뭐 이런 아니면 우리랑 조인트 벤처 하자. 뭐 이런 제안들이 들어오지 않을까. 꼭 3년 전에 에코프로 BM 이런 회사들한테 벌어졌던 일이 나지 않을까. 잘 돼서 정말 우리나라가 빨리 중국으로부터 소재 지금 겔마늄 뭐 수출 통제한다. 중국은 저런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소재단을 독립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가 이제부터 과연 시장에서 뭔가 주도적으로 힘을 내는지 이걸 좀 봐야 되겠고요. 자, 질문을 주셨던데요. 자, 이기방, 제 사랑방 이기방 입장 번호는요. 25360입니다. 25360. 그래서 저는 리딩 같은 거 절대 안 하니까 그런 거는 기대하지 마시고요. 필요한 정보들만 제가 하루에 몇 건 정도 알려드리니까요. 하태문의 주식 이기방 768명 있는 곳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요즘 제 이름을 도용해서 사특한 짓거리 하는 그 리딩방 업자들이 많아서 참 골칫거리인데요. 뭐 바퀴벌레 같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신고를 좀 했는데요. 도저히 바퀴벌레 같아서 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25360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장은 전체적으로는 과연 2차 전지 그렇다고 해서 당장 AI 관련주를 당장 뽀그라지고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하지만 다음 주 중반 정도까지 시장을 흐름을 보면 시장이 뭔가 큰 흐름의 변화가 확인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들 어서 오십시오. 네. 우리 또, 네. 감자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윤영님, 오늘 등산하시기 딱 좋은 날씨 같습니다. 오늘 약간 무더워지기는 할 것 같은데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건강이 참. 자, 10초 후에 개장 방송 시작하겠습니다.